자, 그럼 원신 7.0 버전 어딨냐? 2일차 스토리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신 지금 복귀하기 좋을 때라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사실 이런 서브컬처링 게임은 언제 복귀하기가 딱 좋다 그게 없어요. 왜냐면 진짜 주년이라고 해봤자 30차 40차 주니까. 잠이 확 깨네. 추운 데서 날아다녀가지고 잠 확 깬다라고 하는 거야? 원신은 낙 때문에 너무 관대하지가 않아. 어서 와. 뭐 필요한 거라도? 아 그래. 잠시만 기다려. 지금 바로 열. 뭐야 이거는? 아. 아이 루미네 해야죠. 그런 일을 하면 나도 알지. 스네즈나야 성에서 오는 지원은 일부러 늦어지거나 중간에 떼이진 않지만 그걸 기다리는 며칠이 제일 힘들어. 가장 모순적인 점도 이거야. 긴급 구호 물자가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긴급 구호라고 부를 수 있겠어? 꼭 그렇진 않아. 이슬마을의 수정석이 시장에 풀릴 수도 있어. 우리가 이슬마을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했잖아. 그건 그동안 닫혀있던 수문을 연거나 다름없어. 지금까지 원신 리셋은 하지 마시죠. 주민들에게 한꺼번에 돌아갔으니 당장은 다 원신 써버리기도 리셋 어렵지. 미친 짓인데. 물론 수정석을 비축해두고 천천히 써도 되고 에너지원의 가격도 계속 오를 추세지만 급전이 필요한 상황은 있기 마련이잖아. 지금 수정석 시세면 보통 사람은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는 정도거든. 사장님, 장부에 제 물품 대금 남은 거 얼마나 돼요? 확인해 볼 테니 기다려. 네. 듣자니 사비로 정신병 수정석을 걸리실 사려는 모양이지? 거예요. 네, 부족하면 제가 더 보태서라도 살 수 있는 만큼 사보려고요. 됐어. 넌 스네즈나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먹고 입는데도 돈이 들어갈 거 아니야. 나중에 수정석을 옮길 때 네 열차나 좀 빌려줘. 야, 자, 돈 여기 있어. 열차 시장에 빌려달라는 가서 게 한번 찾아봐. 교수로 보이니? 남아있는 수정석이 많지는 않을 거야. 그렇겠죠. 일단 한번 가볼게요. 어디 보자. 알류샤, 그리고 안녕. 둘이 아는 사이일 줄은 몰랐네. 알류샤하고도 비교되네 씨. 성에서 자잘한 소일거리도 좀 하고 있거든. 극장 청소나 어떻게 보면 소품 운반 같은 거. 오데트는 일종의 그래서 포부인가? 데스타 우리 오데트랑도 앞으로 이렇게 몇번 만들 마주친 적이 거예요 있어. 라고 하는? 이렇게 눈보라치는 날엔 사냥에만 목매지 않을 줄도 알아야 돼. 맞아. 우리 쪽도 가끔 일손이 부족하고. 와, 개 예쁘다. 오색걸은 마을 일은 잘 해결됐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분위기가 왜 이러지? 소품이라도 고르러 왔어? 아니, 극장에 돌아간 후에도 오색걸음 마을 일 때문에 마음이 어수선해서 춤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 와봤어. 응? 너도 그래? 그래서 여기 있는 거구나. 집행관님 앞에선 내 입장을 함부로 드러낼 수가 없어. 나 같은 평범한 우인단 단원은 한겨울 계획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 아 근데 모르니까. 평범한 우인단 단원인데 이 정도. 이해할 수 없고. 와, 이해할 수 뭐 없으면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럴 수 없는 예쁘다 거야. 진짜. 요즘은 다들 비슷한 마음일 거야. 돕고 싶어도 마음에 걸리는 게 많지. 그래서 포효단 같은 조직이 생겨난 거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 하지만 그런 조직에는 다른 위험도 따라. 우인단에서 권장하는 방식은 아니야. 통제를 잃기 쉽고 그 뒤에 추적도 어렵다는 거지. 하긴 그런 사건을 몇 건 듣긴 했어.
산드로네는 오데트가 시뉴라라는 이름을 이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했지. 그렇게 된다면 한겨울계의 뒤의 숨은 사정도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굳이 묻지 말자. 오데트한테도 사정이 있을지 모르니까. 무슨 생각해? 입장이 행동을 제한하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점은 우리 둘 다 같다고 생각해. 하고자 한다면 방법은 언제나 있는 법이지. 로잘린이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 네 판단은 틀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마. 너희는 여기서 뭐해? 아, 시장에 수정석 재고가 있다고 해서 좀 사볼까 하고 왔어. 잘 됐네. 나도 그것 때문에 왔거든. 그럼 돈은 내가 낼게. 임무 예산으로 경비 처리하면 돼. 본질적으로는 구호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잖아. 사비를 쓰기보단 나라 돈으로 처리하는 게 맞아. 하긴 꽤 큰 지출이긴 해. 어디 보자. 전부 주세요. 영수증 하나 부탁드릴게요. 맞아. 신청 유형은 임무 예산으로 기재하되 비고의 긴급 구호권이라고 꼭 명시해줘. 안 그러면 일반 경비 한도밖에 적용 못 받아. 그럼 이 열차로 준비해주세요. 규정상 한겨울 계획 기간에 크레스니크 수정석을 운송할 경우 출발 1시간 전까지 열차칸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문제 없겠어. 열차는 5인당 경비가 목적지까지 호송해 줄 거야. 네가 우인단 일을 하는 건 처음 봐. 무대 위에서 움직일 때처럼 막힘이 없네. 과찬이야. 그냥 어릴 때부터 5인단 일에 쏟은 시간이 춤에 들인 시간만큼 많았을 뿐이지. 너 오늘 하루 종일 밖에 있었지? 페이몬은 좀 어때? 왜 그래? 페이몬이 누군데? 여행자의 파트너야. 스네즈나에 오자마자 감기에 걸려서 몸이 좀 안 좋아. 너한테 아주 소중한 사람이겠구나. 그런 와중에도 스네즈나야 사람들의 문제를 도우러 뛰어다니다니. 어차피 이제 할 일도 없으니 나도 페이몬한테 갈래. 나아졌는지도 볼 겸. 나도 같이 가도 될까? 전에 오세거름 마을에 갔다가 받은 사탕도 있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낫는지도 나름 알고 있거든. 그래, 그럼 가자. 잘 모르겠지만 둘 사이에 있던 어색한 기류는 사라진 것 같네. 뭐, 잘 된 거겠지? 옛때 식당으로 가기.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방 안에 환자분이 휴식 중이셔서요. 무슨 일이신가요? 그 환자분 무슨 일행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혹시 여행자님이신가요? 그렇다면 모험 핸드북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모험 타르탈리아님께서 그걸로 신분을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본인이시군요. 실례했습니다. 타르탈리아님께서 이 방은 특별히 철저히 지키라고 당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옛들 식당 영업에 지장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티나게 경비를 서면 오히려 이 방만 수상해 보여 괜한 주목을 끌 수도 있고요. 지금은 저 말고도 몇몇 동료들이 식당 안팎에 흩어져 있습니다. 전부 사복 야. 차림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을 줄이야. 타르탈리아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특별 임무인 만큼 저희는 이래서 반드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 더 이상 친구를 데리고 방해하지 다녀야 되는 않겠습니다. 거구나. 들어가시죠. 뭐야, 멀쩡하네? 여행자 알류샤 돌아왔구나. 그리고 여긴 새로운 친구야? 안녕, 난 오데트야. 오늘 여행자랑 잠시 함께 움직였어. 안녕. 우인단 사람이었구나. 넌 정말 우인단이랑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인가 봐. 점점 나아지고 있어. 며칠만 있으면 같이 다닐 수 있을 거야. 그 의사 말이 맞았어. 근데 지금은 손발이 아직 조금 차가워. 나한테 좋은 물건이 있어. 이게 뭐야? 얼음 속에 든 부익꽃? 이거 진짜 얼음 맞아? 어떻게 불도 타오르고 얼음도 안 녹지? 눈썰미가 좋네. 맞아, 이건 불꽃 호박이라고 해. 나도 감기에 걸릴 때가 있었는데 이걸 머리맡에 두면 금방 나아지곤 했어. 잠깐 빌려줄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 신기하다. 이름이 오데트라고 했지? 너희는 어떻게 알게 된 거야? 꽤 기운차 보이네. 마음이 놓여. 알료샤가 그 진정이 좀 있어. 군단파였나? 무슨 파 있다 하지 않았어요? 거기 소속일 것 같다. 그래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 그쪽이 쉽게 정보를 흘릴 리가 없잖아. 포요단이라. 아, 포유단. 글쎄, 포요단 멤버는 다 자기 정체를 숨기고 활동해. 그래도 한 명쯤은 너한테 소개해줄 수 있을지도 몰라. 일단 준비는 해볼 테니까 내일 코를레프스키 극단으로 와. 결과는 그때 알려줄게. 다들 뭐 좀 마실래? 내가 바에 다녀올게. 나는 따뜻한 우유. 오늘은 따뜻한 걸 마시는 게 좋겠어. 둘이서만 계속 속닥거리지 말고 이따가 다 얘기해줘야 돼. 오늘 있었던 일 다 들려줘. 꼭 테이블 극단 같다.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모험이 될 수 있구나. 이튿날까지 휴식. 원래 이거 됐었나? 편한디요? 야, 할매 볼 때마다 존나 웃기네 그냥. 허풍 그만 떨고 물이나 마셔. 아니 근데 어떻게 얘네는 스네즈나야에서만 꽁꽁 살았던 거지? 대만댕. 이거 열어주고. 가자. 야, 오페라하우스 생각나네요. 아니 근데 얘네는 땅덩어리 넓은데 그냥 나라 이상하면 안 돼? 왔구나. 표는 내가 구해뒀어. 포요단 일도 다 준비해놨고. 대신 공연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 괜찮지? 어차피 너도 코롤리오프스키 극단의 공연은 본 적 없을 거 아니야? 천만에. 자, 이쪽으로 들어가자. 극장 규정에 따라 간단한 검사가 있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북부공작. 이 사람은 우인단인가?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네. 네, 확인 끝났습니다. 이쪽으로 입장해 주세요. 왜 그래? 여긴 스네즈나의 정재계 인사들도 드나드는 곳이니까 경비가 삼엄할 만도 하지. 근데 이번엔 우인단의 군수공 부대까지 나와 있네. 봤어? 발레리라고 맨 뒤에서 무표정하게 서 있던 사람. 그 사람은 특수 임무대 소속인데 여기서 볼 때마다 하는 일은 딱 하나뿐이야. 밑에 연구원이라는데 사무실에 얌전히 붙어있는 타입은 아닌가 봐.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탈주 장소 중 하나가 극장이래. 뭐 우리랑은 별로 상관없는 일이지만 가자. 곧 공연이 시작될 거야. 어때? 제법 근사하지? 아, 폰타인에 있는 극장 말이야? 영상은 익히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못 봤어. 자, 여기야. 공연이 곧 시작되겠다. 죄송하지만 실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늦었으면 조용히 해. 뭐야 이 사람. 스평. 굳이 상대하지 말자. 아, 나왔다. 저 사람이 오늘 내가 소개시켜줄 사람이야. 극단의 수석 소프라노 보디아니차. 아, 이분이시구나. 다행히 중국어 안 하시네요. 뭔가 폰타인보다 이쪽으로 폰타인보다 가면 본격적인데? 대기실이야. 미리 연락해뒀으니 보디아니차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안녕. 실례할게. 아휴, 진짜 속 터져. 들어와. 목소리 귀여워. 아, 너희구나. 너희 아는 사이야? 아, 혹시 어제 네가 말한 그 인상 깊었다는 사람?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왜 갑자기 모르는 척해? 내가 그 음침한 공장장 얘기를 꺼내기 전에 네가 분명히 너희는 무슨 일로 온 거야? 아, 여행자한테 공연을 보여주려고 데려왔는데 보디아니차의 무대가 감명 깊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잠깐 얘기도 나누고 사인도 받을까 해서 왔지. 극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이게 규정 위반이란 건 알 텐데. 대기실은 그런 용도로 쓰는 곳이 아니야. 얘는 극장에서 일 안 하잖아. 이리 와. 사인? 지금 바로 해줄게. 같이 사진도 찍을까? 네가 좋다면야 뭐. 오늘 내 공연은 다 끝났으니까 너희끼리 얘기 나눠.
방금 없는 말 지어낸 거 아니야. 오데트가 민망해서 아닌 척한 거지. 오데트가 널 높이 평가하던데 나도 마찬가지야. 옷에 걸은 마을 일은 정말 잘해줬어. 좋아. 오데트도 멀리 갔겠다. 이제 문을 잠글게. 포효단 일은 철저히 비밀로 붙여야 하니까. 알요샤, 너 그걸 말해버리면 어떡해. 아직 외부인이 있잖아. 진정해. 일단 딱 봐도 필요한 포효단일 준비는 것 다 같긴 했어. 해왔어. 이거 봐. 단장님의 회신이네? 오늘 아침에 온 건가? 가입을 승인한다고? 가입을 승인한다고 얘를? 어제 네가 포효단에서 정보를 얻고 싶다며. 아쉽게도 포효단의 정보는 내부에서만 알류도 이 공유되고 미친 있어. 새끼. 하지만 네가 스네즈나에 온 후로 우린 계속 같이 아니 움직였잖아. 잠깐만. 난 너의 행동 방식과 인품, 동기를 전부 지켜봤지. 너의 방향은 우리 포효단이 가려는 길과도 일치해. 그래서 차라리 더 직접적인 방법을 쓰기로 한 거야. 단장님한테 편지를 써서 네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어. 그랬더니 금방 승인 답장이 왔지. 물론 들어올지 말지는 네 의사에 달렸어. 야 씨발 이거 안 들으면 담궈지는 거 아니야? 오데트의 말이 전부 사실이고 사람 보는 눈도 틀리지 않았다면 네가 우리 정체를 폭로할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 그래도 깜짝 놀랐어. 날 찾아온 이유가 이거였다니. 그럼 아까 한 말은 오데트가 있어서 그냥 둘러댄 거야? 사실은 내 노래를 그렇게까지 좋아한 건 아니네. 그치? 그래야지. 간단히 소개해줄게. 전에도 말했듯이 포효단은 신분을 숨기고 비밀리에 움직이는 조직이야. 웬만해선 멤버끼리 얼굴 맞댈 일도 없고 서로 누군지도 몰라. 그만큼 독립성이 강하고 보안이 철저하지. 완전 점조직이라는 그래서 거네. 결과가 조직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야. 절대 구속받지 않아. 어쨌든 표면적으로 말하는 거 서로 보니까 되게 관련 없는 절박한가 보네요. 사람들이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다른 사람한테 불똥 튈 일 없어. 행동 방식만 자유가 아니라 행동할지 말지 판단하는 것도 자유야. 실제로 포효단에는 아직까지 아무 활동도 안 한 멤버도 많아. 예? 여기에 들어온다고 해서 네 활동에 제약이 생기진 않는다는 거지. 관심이 있으면 조직의 원칙을 읽어봐도 좋아. 익명성을 이용해서 악행을 저지를 생각만 아니면 별 문제는 없을 거야. 나도 5번 정도 시도해봤는데 끝까지 읽은 적은 한 번도 없어. 삼류 작가 대본보다 더 재미없거든. 좋아. 그럼 정식 신청서를 준비해 올게. 잠깐 기다려줘. 그게 알료샤가 강아지 기르는 거 너도 알지? 투가린 말이야. 예전에 알료샤가 투가린을 무대 뒤에 데려온 적이 있어. 나를 잘 따르는 것 같길래 같이 놀아주고 고기도 좀 줬지. 그러고 나중에 각자 위장을 한 상태로 포효단 활동을 하는데 투가린이 날 단번에 알아본 거야. 우연이었지. 다만 이 일을 상부에 보고하진 않았어. 그랬다간 곤란한 일이 생길 게 뻔하니까. 예를 들어 먹고 살려면 난이 극장일이 꼭 필요하거든. 그나저나 아까 들어올 때 투덜대는 소리가 들리던데 추구노프 쪽은 잘 풀렸어? 잘 풀렸으면 내가 그렇게 화가 났겠어? 무대에 오르기 전에 일부러 그 사람한테 말을 붙여봤어. 이스크라 설비 공장 쪽 정보를 캐보려고. 근데 전혀 걸려들질 않더라? 무슨 말을 해도 다 피해가는 거 있지? 그 와중에 불만은 또 어찌나 많은지. 평소엔 늘 아가 그 귀빈실이었는데 새끼인가? 왜 이번엔 일반석이냐? 자리는 왜 이렇게 안 좋냐? 하!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귀빈실에 앉고 싶으면 표를 미리 샀어야지. 달랑 하루 남기고 편지를 보내봐야 표는 다 팔리고 없다고. 그 일반석 표도 내가 고생해서 겨우 마련해준 거야. 그 사람 비위 맞춰주려고. 근데 아무것도 말 안 해주더라. 실제로 만나면 그런 사람일 줄 누가 알았겠어. 아, 넌 누군지 모르겠구나. 오늘 네 옆에 앉아있던 그 아저씨야. 인상이 별로였지? 시민들한텐 엄청 열정적이고 가정적인 사장님 이미지야. 하지만 실제로는 호의와 권리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지. 특혜를 받아도 당연한 줄 안다니까? 극장 표만
그래. 전에 내가 귀빈 씨를 잡아준 적이 있는데 하나도 안 고마워하더라. 오히려 이번엔 내가 자기 박대한 줄 알아. 야, 그냥 쳐내. 개꼴 보기 싫네. 돈은 한 푼도 안 내는 주제에 단 한 번도 안 냈어. 그렇게 가정적이면 아내랑 딸도 한번 데려오든지. 난 한 번도 못 봤어. 진정해, 보다니차. 좋게 말해서 안 통하면 이제 강경책을 써야지. 그 전에 신청서 준비됐으니 이거부터 작성해줘. 어? 아, 뭐야, 내가 못 적네. 이걸 뭐라고 줘? 인간이 아니잖아. 원소? 조금 손볼 곳이 있네. 내가 살짝 고쳐줄게. 아무튼 신청서는 잘 받았어. 네. 이제부터 너도 우리와 같은 포효단 멤버야. 그리고 추구노프는 우리가 지금 노리고 있는 대상이지. 최근 포효단은 이스크라 설비 공장을 조사해서 그곳의 에너지 사용량이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직접적인 증거만 잡으면 평의회에 신고해서 공장 가동을 중지시킬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크레스니크 수정석도 더 필요한 곳으로 분배되겠지. 원래는 추구노프랑 대화를 나누면서 정보를 캐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입이 무겁더라.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써볼까 해. 오늘 저녁에 극장 단골 중 한 명인 미케를 만나기로 했어. 미캬? 근데 아까 보니까 발레리도 왔더라. 미타를 잡으러 온 것 같던데. 미타가 오늘 밤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 걱정 마. 그 사람을 따돌릴 재주가 없었으면 매번 공연 시간에 딱 맞춰 나타나지도 못했을걸? 미카는 아주 유명한 에너지 전문가야. 에너지를 과다 사용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미카한테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흘릴 수는 있어. 미카가 나서서 이스크라 설비 공장의 문제를 지적해준다면 정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사에 들어가겠지. 우린 현장에 갈 수 없지만 미카는 그럴 권한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미카의 협조를 끌어내기만 하면 돼. 맞아. 그게 우리가 밝혀내고 싶은 또 다른 일이지. 다만 이건 공장 건보다 성공 가능성이 훨씬 낮을 거야. 그래도 미카는 입이 엄청 무거운 편은 아니래. 기분이 좋아지면 무심코 내뱉을지도? 어때? 너한테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지? 좋아. 그럼 너희는 근처에 앉아 식사하는 척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기록해줘. 미카는 연극 팬이라 나는 경계하지 않겠지만 너희는 절대 티나면 안 돼. 너희를 눈치채면 입을 닫아버릴지도 몰라. 그래, 걱정 마. 우리는 제법 잘 맞거든. 맞아. 믿음직하네. 그럼 휴게실에 있는 잡동사니 치우는 것 좀 도와줘. 다 정리하고 출발하자. 알겠어. 뭘 정리하면 돼? 전부 다. 어? 어. 이렇게 열리는군요. 좀 이쁜 NPC 모델링들 써주지. 아 근데 오데트가 유독 머리도 작은 것 같고.
안녕. 우린 여기 자주 드나드니까 눈에 띄진 않을 거야. 여기 앉자. 이제 보다니차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 미켜, 여기야 여기. 오는 길에 시간이 조금 지체됐어. 미안. 안 그래도 시간이 부족한데. 먹고 싶은 디저트랑 음료 마음대로 시켜. 어디 보자. 내 계획대로면 25분은 남았을 거야. 오늘 그렇게 바빠? 그냥 가볍게 얘기나 나누려던 거라 다음에 시간 널널할 때 봐도 괜찮아. 수석 소프라노와 만날 귀한 기회를 놓칠 순 없지. 여러 번 초대해줬는데 매번 일정이 안 맞았잖아.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날 위해 일부러 시간 내줘서 고마워.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스네즈나야에는 이런 신기한 물건이 많아서 다들 대수롭지 않게 게임은 생각해. 같은 거라니. 잿빛 눈동자와 페이몬 같은 것도 그렇고. 오늘 날 부른 건 극단에 대한 팬의 의견과 피드백을 듣기 위해서야. 난 완전 만족해. 진심이야. 네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항상 새로워. 많이 듣다 보니 디테일이 더 잘 들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작업치네. 공연할 때마다 네 실력이 늘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칭찬 고마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 오늘 부른 나무서리 아래에서를 예로 들자면, 왜 그래? 멋진 공연에는 그에 맞는 찬사를 보내야지. 처음엔 그냥 차갑고 쓸쓸한 곡인 줄 알았는데 들을수록 이 차가움이 전하는 건 공허함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서 싹 튼 조그만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 것까지 알아채다니 대단한데? 나도 작곡가랑 얘기해보고 나서야 이런 창법을 시도해본 거거든. 물론 나무서리 아래에서는 오늘 공연 리스트에 없었지만 말이야. 아, 그래? 그건 워낙 명곡이라서 매번 나오잖아. 대부분은 나오지. 아, 그럼 그 곡 얘기해볼까? 바람 따라 날아오르며 오페라 산과 참새에 나오는 명곡이잖아. 오늘은 그 노래도 안 불렀어.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급하게 바꿨거든. 그럴 수가. 미안하지만 미티야, 오늘 극장에 있었던 건 맞지? 그야 물론이지. 공연 시작 전에 극단 단원들한테 인사도 나눴잖아. 너랑 오데트한테. 그럼 오데트는 오늘 무슨 공연을 했게? 흰 기러기의 만가. 맞지? 그렇구나. 이제 알겠어. 내 노래가 너무 지루해서 한 곡도 기억이 안 남은 거구나. 다음부턴 곡수를 줄여보도록 할게. 아니야. 진짜 오해야. 솔직히 말할게. 미안해. 오늘 네 공연 때 잠깐 딴 생각을 했어. 내가 극장에 와서 공연 보길 좋아하는 건 너희 공연이 정말 훌륭하기 때문이야.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늘 내 연구에 영감을 주거든. 그래서 난 하던 일이 막히면 기분 전환차 극장에 오곤 해. 오늘 오데투가 춘 흰 기러기의 만가는 정말 최고였어. 새로운 깨달음이라도 얻은 게 아닌가 싶었지. 슬퍼하면서도 절대 고개 숙이지 않는 그 모습에 영감이 번뜩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바로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 대단한 진전은 아니었지만 나름의 수확은 있었지. 그러고 정신을 차려보니 공연이 이미 다 끝나 있더라. 그래서 내 노래는 하나도 안 들은 거네? 맞지? 나도 내가 연극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닐 때가 많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런 태도랑 네 공연을 놓친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실례인 건지 잘 모르겠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네. 미태가 완전히 잘못 건드렸어. 보데니차는 공연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거든. 겨우 성사된 자리인데 이러다 대화가 끝나는 건 아니겠지. 밑에 잘생겨서 봐줄 것 난 같아. 이것도 나름의 인정이라고 생각해.
적어도 우리 공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는 뜻이잖아. 그치? 신경 쓰지 마. 나도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 용케 참고 있군. 네가 오데트의 공연을 보낸 찬사는 내가 대신 전해줄게. 그렇게 말하지 마. 난 네 공연도 정말 좋아해. 오늘은 영감이 찾아온 타이밍이 좀 안 좋았을 뿐이야. 평소엔 진짜 열심히 듣고 있어. 나도 알아. 그게 보이니까 네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난 누가 내 앞에서 동료 칭찬 좀 했다고 발끈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진짜로 아니야. 알겠어. 그래도 사과할게. 그보단 미티아는 고상한 4성일까요? 사람들이 5성일까요? 별로야. 대화도 안 통하고 역겹기만 얘가 해. 얘가 숨겨진 맞아. 4성일까? 아, 그런 숨겨진 사람 5성일까? 진짜 많지. 심지어는 극장을 나서기도 전에 무대에서 뭘 했는지 다 잊어버리잖아. 왜 그래? 쌓인 게 많아 보이는 표정인데? 너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스크라 설비 공장의 사장이 극장 투자자도 근데 아니면서 얘 그 자꾸 피부에서 투자자와 공개됐나요? 똑같은 특권을 요구해. 무조건적인 귀빈실표와 최고급 술, 심지어는 공연곡을 지정할 권리까지 원하지. 역시 보단이 차야. 기분이 상한 걸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꿨어. 나도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 뭐랄까? 다들 그 사람을 선량한 기업가의 대표처럼 말하는데 난 전혀 미티아도 모르겠더라. 나왔었어요? 맞아. 그 사람은 무대에서 뭘 하는지 하나도 관심 없고 그냥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것뿐이야. 하지만 난 그런 사람을 위해 공연 리스트를 준비해야 하지. 그 사람이 운영하는 공장이 그렇게 대단해? 조금만 알아봐도 안 좋은 소문이 수두룩하던데. 완전 악덕 자본가 같아. 아, 정말? 별 얘기가 다 있어. 임금은 낮고 근무 시간은 길고 설비는 밤새 풀가동해. 직원들한텐 어떠한 형태의 인터뷰도 못 받게 한대. 한겨울 계획이 수차례 연장돼서 일상생활에 쓸 수장석도 부족한데 그 사람은 거기까지 손대서 자기 이윤만 늘리려 한다는 거야. 이 소문이 사실이면 엄청 심각한 규정 위반이야. 그렇구나. 너도 그 얘기를 들은 모양이네. 뭐야?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 나도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야. 그래도 완전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최근에 풀치넬라님이 모든 수정석의 흐름을 추적하라고 압박을 넣으셔서 에너지 부서 사람들이 아주 죽을 맛이야. 풀치넬라님이 직접 신경 쓰고 계신다고? 응. 수정석이 이 자유롭게 포유단이 살짝 그 혁명단 느낌이잖아요, 계속 그쵸? 사재기하게 두면 얼어 죽는 건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잖아.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아무래도 이스크라 설비 공장의 조사 일정을 서둘러 잡아야겠어. 네가 극장 밖의 일까지 신경 쓰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꽤 세심하네. 무리를 떠난 요정들은 보통 인간에게 무관심하잖아. 인간의 도시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세상사에도 관심을 가져야지. 풀치넬라님도 요정이잖아? 하지만 그렇게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저 한겨울 계획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니 이 계획은 대체 뭘 위한 걸까? 드디어 중요한 얘기로 들어가는 건가? 미티아도 이게 떠보는 질문이라는 건 눈치챘을 거야. 그래도 꽤 편한 분위기니까 뭔가 말해줄지도 몰라. 나도 머리가 터질 지경이야. 내 연구에 진척이 조금만 더 빨랐으면 한겨울 계획도 이렇게 오래 지속되진 않았을 텐데. 네 일이랑 관련이 있어? 응. 군수궁에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하거든. 관계의 힘도 원소력도 아닌 거. 현재로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건 별의 세기에 깃든 힘뿐이야. 그 힘을 추출 및 정량화하고 전환을 시도하는 모든 과정엔 막대한 양의 크레스니크 수정석이 들어가지. 연구는 좀처럼 속도가 안 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태도 점점 나빠지고 있어. 자꾸 멍한 상태에 빠지곤 해. 그 에너지에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한테는 아무 영향 없을 거야. 왜냐하면 이 에너지의 용도는 얘도 떠보는 것 같은데, 미티아도? 알았어. 알았다고. 목 조르지 마. 미안. 이건 말 못 해줘. 그냥 우리가 너무 지친 거겠지.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진척은 더디니 기운이 안 나는 것도 당연해. 미안. 아까는 공연을 열심히 안 봤다고 괜히 화부터 냈네. 괜찮아. 솔직히 난 여왕 폐하와 더 가까운 자리보다 지금 내 위치가 더 좋아. 적어도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진 않아도 되니까.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들려는 거였나? 그러게 저 머플러가 입단속까지 할 줄이야. 큰일 났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난 이제 가봐야겠어. 미안. 결국 극장 이야기는 거의 못했네. 아니야. 난 충분히 즐거웠어. 다음에 또 얘기하자. 일이 좀 한가해지면 그땐 공연을 제대로 볼게. 오늘 여기서 한 얘기는 꼭 비밀로 해줘. 근데 이렇게 뻥 뚫린 데서 얘기를 해놓고 비밀로 해달라 이 지랄하네. 잘했어. 근데 미타는 왜 저렇게 급하게 간 거지? 실례합니다.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어? 야, 이만 가시. 얘 모델링은 훨씬 괜찮은데? 일 때문이 아니라 25분 뒤에 발레리가 여기 올 걸 계산하고 있었던 거야? 너무 정확하잖아. 특수 임무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중요 인물이 언제나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 자, 그럼 우리도 슬슬 가자. 저기요, 계산할게요. 저희 것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아니요. 미티아 씨가 이미 계산 다 하고 가셨습니다. 오, 스윗. 모련이차 씨랑 두 분과 함께 티타임을 즐길 수 있어 영광이었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알고 있었구나. 그게 무슨... 우리가 있는 걸 알고 있었구나. 보통 상대가 아니네. 설마 에너지원 얘기도 일부러 들려준 건가? 어쩌면 미타의 연구 자체는 기밀이 아닐지도 몰라. 진짜 중요한 건 그 새로운 에너지의 용도겠지. 그래도 더 파고들 단서는 생겼어. 보자니차와 알류샤도 떠났으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서 쉬자. 쉽지 않네, 미티야. 미티야 재밌다. 오늘은 일찍 돌아왔네? 어떻게 알았을까?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어. 오늘 일어나니까 체온은 다 돌아온 것 같은데 기운 없는 느낌이 사라지질 않아. 그래도 이 불편한 느낌이 어디서 오는 건지 조금은 느껴져. 마치 어떤 신비한 힘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느낌이야. 다른 곳을 여행할 때는 한 번도 못 느껴봤는데 스네즈나야에 오자마자 이런 감각이 생겼어. 응. 군수궁에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하거든. 설마 그것 때문인가? 왜 그래? 넌 뭔가를 떠올릴 때마다 그런 표정을 짓잖아. 스네즈나야는 새로운 에너지를 연구하고 있구나. 내가 아픈 것도 그 연구에 영향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페이몬만 아픈 거잖아. 미카는 그 에너지에 부작용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한텐 주의력 저하나 기억 상실 같은 증상이 나타났댔지. 그치만 이 증상은 나랑은 달라. 너무 희미해서 잘은 안 느껴져. 그래도 느낌상 군수궁 쪽 방향인 것 같아.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포효단이 가진 정보도 한정적이잖아. 거긴 한겨울 계획 문제로 매일 논쟁을 벌인댔지.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중요한 단서를 많이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좋아. 아, 맞다. 네가 나가 있는 동안 옛들 식당에서 먹어보고 싶은 디저트를 다 먹어봤어. 이건 네 입맛에 딱 맞을 것 같아서 하나 남겨놨지. 이 별로 안 아팠던 거 아니야? 다 쓰고 나서 먹어. 아니 지금 페이몬하고 침대 같이 있었던 거야? 알류샤에게 답장이 왔어. 평의회에서 발언은 불가능하지만 방청할 자리는 마련해줄 수 있다라. 준비되면 스네즈나의 성 평의회로 출발하자. 가자. 바로 출발이? 아 저기구나. 코롤요프스키 극단의 수석 소프라노 보디아니차 씨를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오늘 평의회를 방청하러 오신 건가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인터뷰할 생각이 없어서요. 여행자 왔구나. 평의회가 곧 시작돼. 얼른 들어가자. 잠시만요, 보디아니차 씨. 이 새로운 분도 좀 소개해 주세요. 설마 컷신? 뭐야? 아니네. 스팍이라고 하는 거 왜 이렇게 웃기지? 이상과 같이 지난 주기 에너지 관리에 대해 약속된 사항은 대부분 이행되었고 수정석의 생산 및 소비도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어. 전문 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현 상태는 다음 주기까지 유지 가능한 것으로 전망되오. 자세한 수치는 각자 배부받은 산업 보고서를 참고하시오. 먼 곳에 마무리 불러온 폭설로 인해 주민들의 에너지 소비가 크게 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영향에 불과하오. 여왕님께서 조속히 이 사안을 처리하실 테니 신뢰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이오. 부호 재정 내역 또한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어 환탈론회가 작성한 자료요. 어차피 매번 하는 소리니까 저걸 지겨워하지 않는 사람은 푸치렐라님 뿐이야. 모두에게 부족한 건 신뢰, 그리고 자기한테 떨어지는 이익이지. 그런 건 탁자 위에 놓인 보고서엔 안 적혀 있어. 그러게요. 저 서류만 없었어도 적당히 지어낼 수 있었을 텐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인터뷰 실적 같은 게 좀 있거든요. 혹시 크바스 한 잔이라고 아시나요? 판매량 1위 신문인데. 판매 허가도 없어서 노점에서밖에 못 파는 걸로 아는데. 노점에서 하는 1위도 1위죠. 저 술 마시는 거야? 무시하네. 정석! 이어서 대표 발언 순서로 넘어가겠소. 더 이상의 유의미한 논의가 없을 경우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소. 스네즈네아에는 예로부터 우인단 단원과 그 가족을 우대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변방 지역 출신 단원의 가족이 구매할 수 있는 수정석은 스네즈네아 성에 사는 일반 시민보다 15%나 적더군요. 이는 매번 반복되어 온 문제입니다. 수정석 하나의 배분에도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백성의 불만은 순식간에 쌓일 겁니다. 늘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군요. 세상에 절대적인 근거란 없습니다. 공평함 역시 상대적인 것이죠. 당신 눈에는 분배가 그저 생산량과 인구를 단순 계산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생산 설비가 고장날 가능성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또 스네즈나야에서 마지막으로 시행한 인구 조사가 언제였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전문적인 수치를 가지고 너랑 실랑이 할 생각 없어. 그게 됐으면 내가 거상 귀공자였겠지. 내가 말하는 건 문제 그 자체야.
설마 우리가 추진해온 5대 정책을 부정하려는 건 아니지? 이게 문제입니다. 반대만 하는 사람은 되게 무책임하죠. 한겨울 계획을 멈춰야 한다고 떠들어대는 자들처럼요. 마치 원흉 하나만 쓰러뜨리면 모든 문제가 단칼에 해결될 것처럼 군단 말입니다. 모르실 것 같으니 말해두죠. 한겨울 계획이 이어지든 말든 진짜 아이젠 닮았네. 얘가 흑막일 것 같아, 모든 거에. 한 장이라도 덜 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애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거군.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저뿐이었습니다만. 타르탈리아가 병사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자 판탈로네가 우아한 반격을 펼치면서 두 사람의 설전이 시작되었다. 씨발. 본보는 즉시 현장에서 관중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누구를 더 지지하시나요? 그렇다! 타르탈리아가 현장의 환호를 끌어내며 연이은 추궁으로 판탈로네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아,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다. 이 신문이 왜 판매 허가를 못 받았는지 알겠지? 엉터리 보도는 신경 끄자. 엉터리 보도야? 만났을 때 타르탈리아는 북극은행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 적어도 그때는 둘 사이가 이렇게 험악하지 않았을 거야. 둘 다 딴 데로 세지 마. 수치에 관한 문제는 수치로 따져야지. 판탈로네님, 제가 대신 설명해도 괜찮을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즘 말을 좀 줄이고 싶어서요. 배분 방식의 조정은 매 주기마다 계속 이뤄지고 있고 궁극적인 목적 역시 가장 합리적인 배분 방식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 점은 타르탈리아 씨의 발언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일부 극단적인 세력의 선동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한겨울 계획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배분 극단적인 건 체계일 포효파 얘기하는 거겠지? 최근 각종 보고서만 봐도 스네즈나야는 강한 회복력과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분 중국에서 체계 이런 역시 소리 내야 되는 거야?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채 큰 폭으로 손을 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온 경험과 기준이 다시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저명한 금융학자 아라포프가 일어나 재정 논리를 펼쳤으나 그의 발언은 명백히 포효당과 같은 사회 조직을 겨냥한 얼굴하고 목소리가 것이었다. 맺지가 않는데. 특히 논란의 중심인 레레크는 여전히 활동 중인데 과연 포효단은 이를 책임져야 할까? 아니다. 진짜 책임져야 할 자는 따로 있다. 저 사람은 그냥 판탈로네의 말을 바꿔 말한 것뿐이야. 포요다는 저들이 말하는 무책임한 반대자지. 그리고 레레크는 넌 아직 모르겠지만 악명? 지금 포요단에서 가장 유명한, 아니 가장 악명 높은 멤버야. 한겨울 계획을 멈추려는 그의 의지는 거의 집착에 가까워. 게다가 우리처럼 점잖은 사람들과 달리 중요한 건 표될 뿐이라고 여기지. 그래서 협박하든 선동하든 매수하든 표만 바꿀 수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 여기까지 얘기한 김에 묻겠습니다. 당신은 레레크를 지지하시나요? 일부 관중에게선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대중의 지지를 흔들기엔 역부족이다. 우리가 바로 난 이렇게 그 말하는데 든든한 밑에서 후원자다. 제지 안 들어와. 그래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긴 하네. 나도 그 문제는 생각해봤어. 너희에게 필요한 건 더 정확한 지역별 수치라는 거지. 그건 우인단이 맡아도 돼. 원래도 수정석의 운송을 맡고 있으니 데이터 수집을 겸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 필요한 게 있으면 우인단한테 조사를 맡겨. 감독은 겨울군이 맡아주면 될 거고. 원래는 베스나랑 이 문제를 의논하려 했는데 지금은 자리에 없네. 제가 의견을 정리해뒀다가 베스나님이 돌아오시면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베스나랑 그 요정인가 노랑머리? 베스나님도 한겨울 계획을 늘 신경 쓰고 계십니다만 겨울군은 기존 임무만으로도 벅차서 실질적인 지원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확실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이 있기 전까지 섣부른 추측성 발언은 삼가시게. 제가 실언했습니다. 저게 맞는 말이지. 인력 배정부터 시간 배분, 보고 체계 수립 등 아직 따져봐야 할 문제가 많다만 그래도 초안을 꾸려 행정 절차를 밟는 데에는 동의하는 바네 별도 안건으로 다뤄 각 측의 의견을 받도록 하지. 그렇다면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아까 현 보고서에
시의성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건 아마 정부 자료 이야기겠죠? 저희 에너지협회에서도 각 마을과 주변 지역 상황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활용해 볼 수는 없을까요? 좋은 생각이네. 오세걸음 마을의 보고서는 나도 매번 챙겨보고 있어. 내가 관심 있는 건 설비가동 쪽이지만 에너지 소비량을 토대로 여러 수치를 역산할 수 있지. 하지만 지역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석 배정량을 정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위험 부담이 크네. 북극은행 본부의 보고서와 대조하면 절 속일 순 없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좋네. 그렇다면 각 측 모두 이견은 없는 듯하군. 네, 저도 동의합니다. 관료들이 우인단 병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금일 평의회에 코롤요프스키 극단의 수석 소프라노가 우아한 숙녀 한 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얘 좀 쫓아내봐. 아, 우주표가 지랄이야. 있으면 다음부턴 극단 인터뷰도 못하게 될걸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나라들보다 제일 체계적이에요. 더 발언할 대표가 없으면 이제 마지막 표결 절차로 들어가겠소. 저기 봐! 저기! 왜 지금 반대표를 던진 거지? 개표가 끝났소. 한겨울 계획 연장건에 찬성표는 61%로 과반을 넘겼소. 이번엔 진짜 아슬아슬했네. 지난번보다 또 몇 퍼센트나 줄었어. 슈그노프가 표를 받고 근데 여왕님이 까라면 까야 되는 거 아니야? 레레크 짓이겠지. 풀치넬라한테 무슨 방법이 더 남았을지 모르겠네. 슈그노프, 설마 레레크인가? 레레크 진짜 대단한데? 한겨울 계획이 뒤집히면 레레크를 지지해온 우리 크바스 한 잔도 엄청 뜰 거야! 대박이라고! 투표 결과에 따라 한겨울 계획은 다음 평의회 주기까지 연장되었소. 모두 명심하시오. 우리의 논쟁은 오직 오로라와 동토를 지키기 위함이요 영광과 단결을 이룩하기 위함이다. 이만 산회하겠소. 슈그노프가 한겨울 계획에 반대표를 던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 상식적으로 스네즈나야의 정재계 인사들은 한겨울 계획에 반대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야. 아까 들었다시피 한겨울 계획의 본질은 다 함께 겨울을 나기 위한 분배 체계일 뿐이거든. 이 정책이 없어져도 여왕님은 여전히 그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실 거야. 그럼 그 부족분은 공장이 메워야 하겠지. 미태가 평의회 전에 편지를 보내왔어. 이스크라 설비 공장에 실제로 초과 생산과 에너지 과잉 소모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졌대. 절차대로면 풀치넬라님이 보고를 받은 뒤 공장의 작업 중단 명령을 내리고 심사를 거쳐. 야, 근데 진짜 체계적이다 나라가. 하지만 그 절차엔 최소 일주일은 걸려. 이번 평의회 일정이랑은 안 맞지. 저쪽도 아직 우리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 너도 알다시피 그 남자는 이기적인 사람이잖아? 원래는 정부의 제재 통보가 내려진 뒤에 그를 살짝 부추길 생각이었어. 이 일이 불공평하다고 믿도록 말이야.
자기 공장만 멈춰서 손해를 볼 바엔 한겨울 계획이 중단되는 게 낫다고 여기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모든 공장의 에너지 사용량이 제한돼서 다 같이 돈을 못 벌게 될 테니까. 근데 그 사람은 이번에 반대표를 던졌어. 누군가가 더 직접적인 압력을 가해서 레레크가 다른 협박한 사람들 건가, 전부 가족 표를 같고? 바꿀 수밖에 없게 만든 거야. 레레크가 왜 이렇게 한겨울 계획에 집착하는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정말로 조금씩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네. 이 정도 행동력이면 그에 상응하는 동기도 있을 거야. 어쩌면 레레크야말로 한겨울 계획의 내막을 아는 인물일지도 몰라. 앞으로는 이 사람을 더 주의 깊게 조사해봐야겠어. 이제 넌 뭐 할 거야? 같이 나갈래? 안녕 파트너. 아까 위에서 네가 보이더라. 너무 시끄러웠죠. 네가 정치에도 관심이 많을 줄은 몰랐네. 두 분 안녕하세요. 오늘 마침 시간도 비고 이 친구도 평의회에 관심이 있다길래 같이 와봤어요. 알겠다. 오데트가 소개해준 거군. 둘이 잘 지내고 있는 모양이네. 아, 근데 왜 이렇게 탈탈이 점점 호감돼가냐? 천천히 얘기 나누세요. 전 극단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니, 탈탈이 점점 호감이야. 남은 공연 잘해? 관심이 있더라. 여행자는 그런 관심만으로 여기까지 쫓아올 사람이 아니지. 내 말이 틀려? 누구는 신출귀몰한 인물이라 말하고 누구는 이를 갈 만큼 미워하지. 호요단 내에서도 유명하지 않았던 인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야. 뭐? 네가 직접? 그럼 그 사람도 오래 숨어있지 못하겠네. 넌 어떻게 생각해, 산드로네? 좋지. 여행자가 정말로 레레크를 잡아낸다면 풀치넬라도 걱정을 좀 덜 테니까. 그 보스로서 레레크가 쥐고 있는 정보 정도는 알려줘도 될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너무 매정해 보일 거야. 글루퍼프로 가서 레레크 관련 자료를 가져오도록. 출입 절차를 새로 밟는 것보단 자료를 가져오는 게 훨씬 간단해. 알겠습니다, 타르탈리아님. 그럼 나도 사람을 시켜 홍차를 준비하라고 할게. 어차피 기다리는 김에 말이야. 레레크가 얽힌 사건의 당사자는 보통 그의 정보를 털어놓길 주저하고. 아, 얘 왜 이렇게 아니, 아마 그 모르겠어요. 협박을 받은 거겠지. 타르탈리아 왜 이렇게 그자는 소리 소문 얘가 없이 성장했지? 현장에 잠입해 경고장을 남기고 사라져. 현지에도 현장에도 추적할 레레크가 만한 단서는 한 명이 잘 아닌 거 남기지 않아. 아니야? 그래서 지금 있는 자료도 당사자의 간단한 진술을 옮겨 적은 수준에 불과해. 유용한 정보는 적을 거야. 적어도 보통 실력자는 아니라는 뜻이야. 역추적을 피하는 법을 잘 아니까. 맞아. 게다가 사건의 상당수가 보안이 철저한 곳에서 일어났어. 원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안전 문제에 민감하잖아. 그런데도 레레크는 매번 아무도 모르게 그들의 방까지 들어갔어. 목격된 적도 없고 약간의 흔적조차 남긴 적이 없지. 잠입할 수 있다는 건 언제든 해칠 능력도 있다는 뜻이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은 없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사람들을 잠 못 이루게 하긴 충분하지. 인간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잠입했다는 걸 믿기 어려워서 요정 쪽을 파보기도 했지만 별 소득은 없었어. 나를 너무 얕보는 거 아니야? 뭐 내 방식은 정면 돌파라서 흔적을 남기지 않긴 어렵겠지만. 그래서 인간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 실력을 갖춘 인간은 티바트 전체를 뒤져도 손에 꼽아. 요정은 특이 능력은 있지만 이런 일을 할 동기가 부족하고. 나보다 많이 약하진 않은 정도지. 네가 말하는 조건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사부님이 강한 건 맞지? 진짜로 치밀한 사람이면 좋겠다만. 여행자는 그냥 대략적인 인물상을 그려보는 거잖아. 누가 나한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야. 오데트? 그러고 보니 대충 비슷하네. 실력도 좋고 성격도 침착하고. 근데 이거 비치는 거 미치게 오인단이라는 하네. 점에서 입장은 많이 다르지만 말이야. 뭐 그래도 아까 예시들보단 훨씬 정확해졌네. 아니 잠깐만.
그 전제를 무시하고 생각해보면 전제를 무시해? 너 설마 우인단이라는 신분이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진 못해. 생각해봐. 포효단은 마침 정체를 숨기기에 딱 맞는 조직이잖아. 수완이 뛰어나서 흔적을 안 남긴 게 아니라 오인단의 내부 사정을 잘 알아서 최적의 타이밍에 야, 움직일 행자 수 어떻게 있었다는 거야. 가운데서. 이거 큰일이네. 그냥 한번 던져본 말이었는데 진짜 말이 되잖아. 하지만 오데트가 그렇게까지 한겨울 계획을 멈추고 싶어할 이유가 있나? 글쎄, 오데트를 가장 잘하는 건 아를레키노인데 아를레키노?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예전에 로잘린도 오데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 그래서 아를레키노와 따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 너도 알다시피 아를레키노는 로잘린보단 아이를 훨씬 잘 다루잖아. 아를레키노가 로잘린에게 조언해준 덕분에 로잘린은 떠나기 전에 오데트와 화해할 수 있었어. 적어도 영원한 후회를 남기진 않게 됐지. 여기에 담긴 자세한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오데트에게 한겨울 계획을 원망할 이유가 있는 건 사실이야. 왜? 오데트의 아버지가 한겨울 계획의 초기 작전에서 목숨을 잃었거든. 그때는 아직 준비 단계라. 근데 한겨울 계획이라는 계획이 이름도 그냥 붙지 분배 계획 않았지만 아니야? 내용 목숨을 잃을 게 자체는 있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야. 그랬군. 로잘린은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로잘린이 오데트를 신경 쓰기 시작했을 땐 나도 좀 의아했어. 네가 지금까지 봐온 걸로만 해도 나랑 로잘린이 친해 보이진 않잖아? 그냥 오며 가며 차나 몇 번 마신 정도야. 오데트의 과거가 비밀은 아니야. 당시 그 애의 아버지는 우인단이었고 어머니는 아주 유명한 발레리나였어. 이렇게 들으면 부모의 일을 완벽하게 물려받은 아이 같지?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 엄마는 뭐하나? 아버지가 임무 중에 목숨을 잃은 뒤 어머니는 큰 상심에 빠졌어. 그 상태로 공연하다 설마. 다리를 다쳐서 다시는 춤출 수 없는 몸이 됐지. 오데트는 원래 발레만 좋아하던 아이였지만 집안을 지탱하던 두 기둥이 무너지자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왜 어려워졌어. 치다 뛰시는 거야 그러면? 카피타노의 주장으로 인해 임무에서 희생된 우인단 단원의 유가족은 마땅한 보호와 충분한 지원을 받아야 했어. 그래서 로잘리는 내키지 않아도 오데트 일가의 생계를 해결해줘야만 했지. 그 방법은 오데트를 우인단에 들어오게 하는 거였어. 이해했어. 오데트가 우인단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일회성 위로금만 받고 끝났겠네. 여기 들어오는 편이 일회성 확실히 위로금도 나았겠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러면 오데트 본인의 뜻에는 어긋났던 거네. 오데트는 우인단을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야.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지. 적어도 오데트가 레레크가 될 동기로서는 성립해. 오데트가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로잘린과의 갈등이 정확히 뭐였는지는 나도 잘 몰라. 로잘린이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어야지. 난 그런 것까지 다 파고들 생각 없어. 맞아. 하지만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다시 레레크 얘기로 돌아가자.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별 성과가 없었으니 새로운 방향으로 파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어. 마침 내일 토니아랑 극장에 가서 오데트의 시연을 보기로 했는데 레레크 일 때문에 또 야근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번엔 네가 대신 가줘. 표도 아깝고 가는 김에 토니아도 만나보면 좋잖아. 영혼을 찾아서의 시연이야. 고전 발레극이지. 오데트 어머니의 가문에서 대대로 이어온 작품인데 수년째 공연이 중단된 상태였어. 오데트가 오랫동안 피나게 연습한 끝에 공연을 다시 무대에 올릴 수 있게 됐지. 관객들의 기대가 엄청나서 본 공연표는 진작에 매진됐어. 토니아도 어떻게든 보고 싶다고 난리더라. 솔직히 난 그런 건 잘 모르지만 동생이 원한다면 오빠로서 방법을 찾아야지. 난 몇 번 본 적이 있어. 줄거리는 단순해. 주인공이 영혼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며 잃어버린 기억을 하나씩 되찾는 이야기지. 주제는 사랑과 미련이야. 지금 기준으로 보면 별로 새롭진 않지만 그래도 익숙한 선율이 흐르고 주인공이 춤을 추기 시작하면 그 장면은 여전히 아름답게 느껴져. 그 감정을 춤으로 끌어내기란 쉽지 않아. 이 작품을 하는 게 오데트의 꿈이었던 건 알지만 정말 준비가 됐을지는 나도 잘 모르겠네. 내 생각엔 설령 오데트가 정말 레레크라고 해도
공연이 끝난 뒤에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일은 너한테 맡길게, 파트너. 아니 근데 원신에서 이게 좀 0버전 이렇게 재밌던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네요. 스네즈나야도 1년 동안 하는 건가? 그런 얘기는 없었죠. 스네도 7.3까지만 하는 건가? 스네즈나야인데? 오늘 이렇게까지 진전이 있을 줄은 몰랐어. 잘 풀려서 다행이다. 피문이 필요 그러면 없다. 다시 한번 극장에 가서 오데트한테 제대로 물어봐야겠네. 그래도 난 오데트가 나쁜 사람 같진 않아. 좀 과격한 일을 했더라도 분명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야. 너무 넘겨짓는 말일 수 있지만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거칠게 몰아붙이는 편이 더 효과적이잖아? 예를 들면 경고장을 보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상대를 더 압박할 방법도 있었을 텐데 오데트는 그러지 않았어. 오데트도 자기 나름의 원칙과 선이 있다는 뜻이겠지. 응, 어쨌든 중요한 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어제 너한테 말한 그 느낌이 좀 더 조금 더 또렷해졌다고. 또렷해졌어. 휴, 네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나도 마음이 근질근질해. 너랑 같이 모험하면서 이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싶어. 걱정 마. 내가 다 밝혀낼게. 나도 네가 없으니까 적응이 안 돼. 히, 어쩔 수 없네. 그럼 난 계속 얌전히 쉬고 있을게. 오데트가 정말 레베크라면 한겨울 계획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알 가능성이 커. 아버지는 한겨울 계획 초기 작전에 참여했다가 목숨을 이랬는데 잃었고 은근히 지금의 오데트가 아닐 것 그 같은데. 계획을 뒤엎으려 하고 있지. 여왕이 하는 일을 하나도 모른다면 이런 일을 하긴 어려웠을 거야. 우인단의 신분으로 우리와 대화할 때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까지 숨겼을까? 일단 내일을 기다려보자. 어쩌면 모든 답이 드러날지도 모르지. 밖에 눈이 와. 내일은 힘든 하루가 될지도 모르니까 꼭 따뜻하게 입고 나가. 네, 한겨울 계획이 저요? 저 미치죠. 저 촉 존나 좋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원신 7.0 버전 1막 완료했고요.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